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건희 전 회장도 당한 박최의 돈 뜯기, 저희가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그 전에 저 얘기를 진짜 들어가기 전에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청와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연국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많은 분들이. 검찰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 본인들이 임명한 검찰을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이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그 자기 모순이면서 대통령의 지나친 욕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지나친 욕심이라는 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검찰이 반응 상당히 절충한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뇌물죄 빼줬잖아요. 뇌물죄를 추가 수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뇌물죄를 넣으면은요. 나머지 분들은 정말 그 오도가도 못하고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딱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상당히 배려한 측면에서 뇌물죄를 빼주고 앞으로 여지를 남겼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마저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마저도 하지 말고 적당히 내가 임명한 박근혜 정부의 검찰인데 예. 왜 그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나를 갖다 몰아치느냐. 이런 아주 볼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에서는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요. 제가 직접 뉴스급을 시작하기 전에 유영하 변호사와 연락을 좀 취해봤습니다. 물론 전화통화가 쉽지 않아서 문자로 얘기를 했는데 유 변호사님 채널의 뉴스급입니다. 네. 연락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이것저것 물어볼 게 있어서라고 물어봤더니 유영하 변호사는 죄송합니다. 어제 제 입장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라고 저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저 변호사에게 뭐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 만약에 개인의 이권을 생각했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억울하다면 검찰 조사 받으면 끝나는 일 아닐까요? 사실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변호인 역할을 뭐 제대로 하고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입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러는데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공소장에 이름을 쓰니까 조사 받으러 와라. 지금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얘기만 듣고 공소장이 제기가 된 거거든요. 꼭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러 가가지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 공소장이 아닙니다. 최순실 공소장, 안종범 공소장, 정호성 공소장에 낑겨져 있는 거거든요. 뭐 낑길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대통령 거만 따로 하면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최순실 거가 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조사도 안 받으면서 조사를 엉망으로 했다 그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했다라는 선의의 측면을 다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했던 부분을 통치행위 내지 선의로 주장하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 특검에 가가지고 요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저께요. 그 유영하 변호사께서 이 24페이지에 관한 해명서를 냈거든요. 그 그렇죠. 요약본인데요. 국민들이 더 어저께 황당한 게 그겁니다. 맨 나중에 아무튼 제일 황당한 게 검찰 조사 앞으로 일체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안에 내용을 내가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요. 대통령은 최순실 씨 개인 사업 사실을 전혀 몰랐대요. 예. 이렇게 완전히 대통령 발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순실 씨 의견을 내가 들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보내라고 한 적은 없다. 이게 이 유영하 변호사 해명의 대통령 입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사항입니까? 최순실 씨가 개인적인 사업한 것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해서 빠져나갈 일이에요, 지금?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보내라고 한 적은 없고 의견을 들어보라 그랬다는 거는 보내야 의견을 들어볼 거 아니에요. 보내야 받아봐야. 그러니까 너무나 그 자가당착적인 얘기고요. 지금 저 부분이 박 대통령의 의사를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뭐 살을 덧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추정컨대 지금 예. 또 민정수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재경 민정수석이.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런 것들이 다 내부에서 나름대로 수기 끝에 전략을 세워서 나온다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최재경 검사 또 최재경 변호사에 대한 그 일반인의 그 인식으로
볼 때 최재경 민정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인 변호인인 유영아 그 변호사 간의 일련의 긴장 관계도 있지 않을까. 저런 정도의 결과물이 자꾸 나오는 거 봐서는 뭔가 결과물이 좀 우리야 매끄럽지 못하니까. 내부를 알 수는 없지만 최재경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저 갈등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정을 해봅니다. 글쎄요, 뭐 법치 국가를 그렇게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했는데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그들만의 섬에 갇혀서 객관적인 발표, 객관적인 조사를 다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구나. 이제는 청와대가 특정 범죄의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 집단으로 전락했구나. 저는 절망이 또 밀려왔습니다. 언제부터 야당을 그렇게 중립적이라고 믿으셨는지. 혹시 이 말이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아닌지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럽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청와대가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앞으로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점점. 네. 뭐 지난주 말에 뭐 샤이박근혜라는 단어가 하도 많이 등장했는데 이거 진짜 믿고 있고 그렇게 지지율이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변호인의 이제 그 해명서를 보면서 아주 재미있었던 구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대기업 총수들 만나서 이제 돈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가 뭐라고 썼냐면 괄로 열고 그동안 언론에서도 대기업과 수차례 소통하라고 이야기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지금 뭐냐면 그렇게 대기업 총수들 만난 게 언론에 자꾸 당신들 소통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만났다 이 이야기로 이제 쓰여 있는 아주 우스운 장면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와 이제 갤럽이 저게 오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와 갤럽이 이제 매주마다 매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도가 리얼미터 기준으로 이제 10%대 밑으로 떨어졌고요. 갤럽은 지난주도 마찬가지 이제 5%대에 돼 있는데 저는 그 샤이 트럼프라는 것은 뭐 어떤 현상이냐면 기본적으로 그 정책에 대한 이제 찬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는 상당히 좀 내가 내세워서 이제 지지를 못하지만 그 사람이 표하는 정책이나 노선 이거는 이제 찬성하기 때문에 이제 지지를 표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샤이 트럼프가 있는데 예. 지금 샤이 박근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정책과 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좀 배신감을 토로하는 것이거든요. 예. 제가 고향이 이제 대구입니다만 대구 쪽에 가보시면 그때는 정말 덜적인 지지를 많이 한 분인데 이제 대구 사시는 분들도 다들 멘붕이에요. 도대체 내가 저런 사람을 왜 지지를 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샤이 박근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국정을 농단할 수가 있느냐,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가 있느냐. 예. 아무리 박근혜라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상은 샤이 박근혜와는 좀 맞지 않는 현상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뿐만 아니라 민 원장님, 예. 오늘 청와대가 그 야당의 총리 제안에 대해서 상황이 변했으니 지켜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사실상 거부고요. 나 아직 대통령이야. 나 절대 자진하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황교안 총리 나 있으니까 야당이 탄핵하시려면 하세요. 그걸 명쾌하게 풀어주시네요. 그걸 점잖게 표현하신 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가신다는 거고. 예. 그러면은 저기 아베 총리나 시진핑 아니면 리커창 총리가 대통령 속으로 대통령 예우를 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의도는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 의도는 계속 질문하겠다. 한 때만 해봐라. 이렇게 대통령의 버티기입니다. 예. 글쎄요, 뭐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뭐 아까 첫 번째 주제로 다뤄봤던 뭐 김연아, 박태원 선수가 뜨지만 사실 국민들 가장 깊숙한 마음 속에는 이제 정말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따르면 거짓말을 한 건가? 라는 의식이 딱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목소리로 담아봤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팩스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물론 더 드러나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국민사가 거짓말이었다. 네. 그리고 아직 핵심 증거는 더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거짓말이 더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까? 더 드러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최순실 씨 공소사실에 포함된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소장에 쓴다라는 거는 그거하고 딱 대응하는 증거들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 증거는 최순실 씨의 진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든지 물건일 수도 있고 아마 그 증거들이 99%를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 증거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오염되지 않았다면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가 된 거고 지금은 최순실 씨, 정호성 씨, 안종범 씨를 이제 기소할 때 쓰는 거고 대통령도 만약에 피의자를 지금 입건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조사하면 그거 말고 더 많은 범죄 사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입을 열게 그렇죠. 한 검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이 여검사인데요. 14년 연속 32기고요. 14년 여자 검사인데 사실은 최순실 씨가 계속적으로 묵비권 내지 혐의 사실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뭐 그래 왔겠죠. 예. 계속 왔는데 여검사가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수조사가 달래고 얼르고 밀고 당기고 이 수사거든요. 남자가 갔으면 어떤 마음을 읽지는 못할 건데 아마 여자 검사를 씀으로써 여자 검사가 아마 달래고 얼구면서 결국은 많은 사실을 좀 알아낸 것 같아요. 예.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사실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 내용들은 저 여검사가 조사를 하면서 밝혀낸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순실 얘기가 진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얘기마다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근데 또 하나 짚어볼게, 이현정이요. 네. 최순실 씨가 딸의 친구 아빠, 딸 친구 아빠의 민원 해결해주고 정말 명품백을 받았어요. 네, 이게 이제 KD 코퍼레이션이라고 이 회사가 뭐 흡착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중소기업인데 이 정유라가 경복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경복초등학교에 이제 같은 친구의 이제 아버지가 하는 회사인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회사가 정말 좋다, 괜찮은 회사다. 근데 이제 외국 업체와 경쟁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최순실 씨가 계속 안종범한테 이제 주입을 시켰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안종범 속이 또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안종범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대기업 이제 특히 정몽구 현대차 회장하고 할 때 뭐냐면 이 부탁을 한 거예요. 정말 좋은 회사가 있는데 외국 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뭔가 활로가 없다. 좋은 회사에 한번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 자, 현대자동차는요 밴더가 많습니다.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해서 이 계열사가 많은데 사실 10억짜리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회사도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뭐 회사가 수천억 규모인데 이 10억짜리 규모 회사를 저는 정몽구 회장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대통령이 무슨 천억짜리 회사도 아니고 10억짜리 회사를 가지고 그 독대안 내서 아니 이것 좀 봐주세요. 이야기했더니 이거는요 정말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민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민원까지 했던가라는 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몽구 회장이 굉장히 떠하였을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가 결국 이걸 해주고 난 다음에 샤넬백 1,000만 원짜리 하나 하고 그다음 현금하고 5천만 원 이상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면 정말 이 5천만 원 받아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 대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불러서 정몽구 회장한테 이 회사 정말 좋은 회사인데 한 10억 정도 해주시죠. 이야기했다면 정말 현대자동차 입장을 봐서도 도대체 우리 대통령이 왜 이러시는가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대통령 얘기 좀 집중하고 싶은데 최순실 얘기는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또 하나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최순실 씨 의상실 직원도 청와대를 프리패스 그냥 맘대로 들어갔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의상실 전 직원의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수정석이 내가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전 사람이 들어가서 해갖고 나는 그냥 안정해서 가갖고 수정하는 게 수정하고 그랬어요. 여자분이죠. 비서관이고. 비서관이랑 같이 가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관용차를 타고 들어가셨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정말 놀라운 증언인데 가족도 못 갔던 청와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나든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관용차를 타고 들어갔다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는 뭐 누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재 없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의상실 직원이라고 하면은 그 아마 샘플실 직원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샤넬백 명품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신발까지 하면서 이제 의상실 직원을 통해서 이제 옷을 뭐 재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들어갔다는 소리인지 참 그 좀 아연실색한데요. 조금 전에 이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1,000만 원짜리 샤넬백에 뭐 2천만 원씩 2번을 받았다 그러는데 또 그거에 대한 보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로 그 정유라 친구의 아버지를 그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또 이제 그 다녀올 수 있도록 최순실이 조처를 취해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광고 회사의 그 홍보 책자를 대통령이 직접 현대 회장에게 이렇게 전해줌으로써 또 한 번 그 현대 회장을 아연실색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범죄 행위로 보더라도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범적인 성격이 아니라 거의 그 자범에 가까운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정말 소설과 같은 얘기고 사상 누각 같은 얘기라면 예. 당장 수사를 해서 내가 나의 그 저기를 이 범죄 없음에 대해서 나의 이 결백함을 오히려 주장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이거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대통령인데 그렇죠. 수사 받겠다고 담화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마저도 중립성을 보장하는 특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봐선 특검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벌써들 감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조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 기능 자체가 마비되고 모든 공무원들의 기강이 전부 흐릿해진다라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님, 저 청와대가 네. 의상실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니라 최순실 씨 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권력 위임받은 대통령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호실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경호실에 가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는요. 청와대 안에 돌아다니는 다람쥐하고 청송을모도 다 비표를 달고 다녀요. 예. 근데 저건 완전히 경호 체제를 무너뜨리는 상황이고 경호실은 뭐 한 겁니까? 경호실의 책임 문제가 지금 된다니까요. 국회 운영위에서 저 부분을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따져야 된다. 그래서 경호실 책임져야 되고 또 저기 통해서 채널A 단독입니다만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비서관들 다 나오고 사설 청와대를 따로 운영하신 거예요. 바깥에 못 나오니까 가서 이렇게 하도록 최 선생님께 컨펌 받으러 가라고 직접 지시한 거 아닙니까? 의상실 직원들 올라오면은. 그거 또 하나 의심 드는 게요. 저 의상실을 저렇게 수년간을 운영을 했는데 저 운영비는 누가 얼마나 됐는지 어느 규모로 됐는지 우리 예산인지 대통령 개인 월급에서 간 건지 아니면 최순실 씨가 저렇게 그 프로카시 돼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로 운영한 건지 예. 저는 그것도 좀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청와대 얘기가 너무 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가슴 답답한 분들이 많아서 저 이 얘기 잠깐 갔다가 다시 청와대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반대 시위 그러니까 촛불 집회 맞불 성격의 시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어떤 발언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천억을 받았어요. 8천억을 받았는데 그때 중무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근데 그 펀드 그것을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님 이혜진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8천억 가지고 춤추고 별거먹고 다 해먹었어. 이명박 정부 대통령만 해도 미소재단이라고 2조 가까이 돈을 걷었어요. 일단 저 얘기를 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회장은 뭐 저희 뉴스특급에도 몇 번 출연하셨던 분인데 저분 소개를 먼저 하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분은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 특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자유총연맹 회장을 하고 계신데 원래는 옛날에 이제 미국에 살면서 박사월이라는 필명으로 해서 김형우 회고록이라고 했습니다. 김형우 회고록을 집필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미국 생활을 할 때 그때 알게 돼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고향이 순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이제 DJ맨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지난번 대선 때 이제 한강옥, 그다음에 한학갑 등등 이분들과 함께 이제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자유총연맹 회장을 맡고 계신데 예. 문제는 이제 저 발언이 보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돈을 출연해서 삼성 재단을 만듭니다. 그 재단이 뭐냐면 여러 가지 지금 사회봉사라든지 교육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저거를 이해찬 의원이 이제 걷어서 지금 이혜진 씨라고 이해찬의 동생은 지금 삼성에 근무를 하는데 그분은 이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경재 이 회장이 오늘 아침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실관계를 몰랐다라고 본인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집회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군중들은 뭘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 재단하고 이 재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물론 삼성 비자금 사건 때문에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 물론 재단을 만들고 사회에 이제 기부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사면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재단하고 지금 이쪽 미르나 K스포츠 재단하고 성격은 전혀 다른 성격이죠. 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김진태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 김진태 의원이 그 얼마 전에 촛불은 바람과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고 조금 전에 이제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또 MB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소금융에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2조 얼마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미소금융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시에 그 미소금융을 전담했던 그 김승희 회장의 그 말에 따르면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그 전경련을 통해 가지고선 그 전부 그 각 기업으로부터 돈을 객출을 한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그 미소금융과 관련한 활동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 요번에 이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그 재산의 배분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 재산이라 그럽니까? 기본 재산과 그다음에 보통 재산 내지는 운영 재산의 비율이 보통 재단 운영할 때 9대1로 해가지고 이 고정적인 재산을 못 건드리게 돼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경우에는 그 공소장에 보면은 당시 안종범 수석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비율을 2대8로 바꿔가지고 적어도 80%는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하면서 그거 비유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럼 이제는 진짜 이 얘기 해볼게요. 저 주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주제를 택했던 저 얘기를 좀 안 해볼 수 없는 게 저 최자, 한자 최자가 최순실의 최자가 아니라 최태민의 최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CEO 시절 그리고 이건희 회장도 당했던 저 돈 뜯기 진짜 저 보도가 사실입니까? 아,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 영상 화면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새마음 봉사단이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총재로 있고 최태민 씨가 명예 총재로 아마 있었을 겁니다. 1978년도 일이죠. 78년도 일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큰영애로 활동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퍼스트 레이디로서.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그 10대 그룹 총수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그 다음에 그 이건희 회장은 삼성물산 부회장, 그 다음에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 김호중 대우그룹 회장에서 한 10여 명, 10대 그룹 회장들을 갖다 이 새마음 봉사단 운영위원으로 이촉장을 줬죠. 그래서 이제 고지서죠, 고지서. 예, 그래서 그때 돈으로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새마음 봉사단의 운영기금으로 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3천만 원 어느 정도 돈이냐면은 소형 아파트 5채 값입니다. 소형 아파트 5채 값이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대충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시겠네요. 20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때 기록에 보면 이 최태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을 팔아서 또 이렇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전화 돌리는 게 일이었대요. 그래요? 기업체를 전화해서 내가 저 영예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얼마를 내라. 그래서 각 기업들이 보면 당시 새마음 봉사단 기업 분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음 봉사단 단체가 또 보면 이 상가 또 운영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전방위로 그때 보면 새마음봉사단 대학생연합회, 새마음봉사단 직장연합회, 그다음에 새마음봉사단 무슨 시장연합회 해갖고 시장의 상권까지 다 장악을 해갖고 그때 최태민 씨가 보면 항상 쉬는 시간에 전화하면서 계속 돈을 땡겼다는 거죠. 아니 정은요. 40년이 지나면 뭐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되고 좀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모습이 지금 동영상으로 다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장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다음에 지금 그 새마음 봉사단과 관련해가지고 진짜 천지에서 돈이 몰려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더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의 영예가 총재가 되면서 그 시절만 하더라도 이 진짜 서슬퍼런 권력의 따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조순재란 사람의 증언록에 따르면은 돈 관리를 누가 했느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돈 관리는 철저히 최태민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고 천지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 관리를 최태민이 했다라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바로 그 돈에 대해서 93년 모 목사를 최태민 씨가 찾아가가지고 본인에게 13억이 있고 그 당시 13억, 93년에 13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자가 9천만 원씩 나오는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 그 돈을 제시했다 이러한 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일종의 평행이론인데 그렇게 해서 재벌들한테 돈을 모았는데 지금 그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를 보면은 예. 거의 그 기시감을 느낄 정도로 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해갖고 계속해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청와대 밖에 잠깐 나와봤고 예전 얘기를 해봤는데 다시 청와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봅니다.